안녕하세요. 임창규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사업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실 만한 기초 세금 관련된 내용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랑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먼저 등기를 하셔야 되고, 등기 절차와 이 사업자 등록이 별개로 되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이번 영상 들으면 사업자 등록하는데 특별한 문제 없게끔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실제로 접속을 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어떤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업장의 위치를 선정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업종을 영위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감면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감면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받게 된다고 하면은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세제 혜택이거든요. 창업 감면 적용 여부를 따질 때 업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위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할지에 따라서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업 감면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 위치 선정인데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사업장을 어디에 할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사업장 위치를 선정할 때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전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이 되고요. 인천이랑 경기 지역까지는 특정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수도권 범위도 있습니다. 수도권 내지만 과밀억제권역 바뀐 지역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용인시라든지 아니면 화성시, 경기도 광주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깥이지만 수도권 내 지역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경기도 지역까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가 중요한 이유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을 때 10% 아니면 50% 추가가 되거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뀌면은 0%였던 것이 50%를 받을 수도 있고 50%였던 것이 100%를 받을 수 있게끔 감면율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장을 선정을 할 때 당연히 위치, 나의 거주 지역이나 실제로 내가 사업할 사업장 위치를 선정하는 게 현실적인 요건도 고려해야 되지만 세액을 감면을 또 받는 걸 고려해서 사업장 위치를 선정할 수도 있으니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낸지 왠지 보시고 사업장 위치를 선정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랑 수도권이랑 이제 다른 개념인데,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내년에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아주 중요한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감면율이 이제 일부 감소를 하게끔 개정이 될 예정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뀌지만 수도권 내에 해당하는 지역들, 이러한 지역들의 경우 현재는 창업 감면 요건을 충족을 하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 이 지역들의 경우는 감면율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였던 감면율은 75%로 감소가 되고 50%였던 감면율은 25%로 각각 25%씩 감면이 줄어들게 되고, 법 개정상으로는 10%만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했을 때는 더 감면율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100% 감면을 받던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개정이 되면은 감면율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뀌지만 수도권 내의
사업장에서 혹시라도 사업을 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는 꼭 올해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는 개정된 규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할 예정이시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재 규정으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하셔도 바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설립한 연도를 기준으로 차원감면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혹시 내년 아니면 내후년쯤 할 예정이다 하셔도 지역 안에 계신 분들은 감면율 생각하면은 미리 사업자 등록하시는 것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미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소규모 아니면은 뭐 온라인 판매업이라든지 통신 판매업, 뭐 유튜버라든지 1인 사업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업장을 선정을 할 때 월세를 뭐 70만원, 80만원 내면서 사업장 구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공유 오피스를 많이 구하시거든요. 공유 오피스의 소액의 임대료를 내고 이제 사업장을 임차를 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 사업장으로 주소를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이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상주 오피스도 있고 비상주 오피스가 있습니다. 용어 그대로 상주는 실제로 공유 오피스의 일부 공간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개념인데 비상주 오피스 같은 경우는 임대하는 공간이 없이 그 주소 자체만 따는 거거든요. 그 주소만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 없게 됩니다. 과거에 창업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 실제 사업은 다른 곳에서 하거나 다른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장 자체는 100% 감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의 주소에 비상주 오피스로 등록을 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 감면을 5년간 적용을 받으셨던 사업자들이 있는데 24년도 연말에 대대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와서 감면 적용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실질과 다르게 창업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사업장을 임차를 한 걸로 봤기 때문에 전부 추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주소만 따서 감면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장에 대한 차원 감면 적용을 할 때는 실질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주 오피스를 구해도 만약에 내가 진짜 사업을 하는 게 이 상주 오피스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감면이 거절될 수도 있는 거고 단순하게 유튜버라든지 그냥 통신 판매업 정도를 한다? 재고를 쌓아두지 않는 업을 하고 있는데 내 사무실 공간 한 평에서 컴퓨터만 갖다 놓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걸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창업 감면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유 오피스 등 이제 사무실 임차하는 것도 이제 업종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기계 장치들이 필요한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본사를 공유 오피스에 등록을 한다. 감면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또 사업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처음에 임차하기가 곤란하니까 일단은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 집 주소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사업장 같은 경우 한 공간에 임차를 해서 공간이 이제 넓다 보니까 둘이서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해서 A라는 사람도 이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B라는 사람도 동일한 위치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했을 때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장인데 왜 둘이 여기에 이제 동일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냐 했을 때 사업장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할 거다라는 자료라든지 공간을 구분해서 사용을 한다는 이제 증빙 자료들을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간혹 더 꼼꼼하게 보는 또 세무서 같은 경우는 직접 와서 뭐 현장 확인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공간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장 위치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업종을 할지 업종 선정이 필요한데요. 처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지는 당연히 구상을 해 놓으시겠지만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업종 코드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업종 코드인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업종 코드를 어떻게 찾을지는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간편하게 인터넷 구글에서 본인이 하시려는 업종 입력을 하시고 거기다 업종 코드 걸 기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검색이 되시거든요. 아니면은 요새는 챗GPT나 여러 AI를 이제 사용을 해서 검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대략적으로는 나오실 텐데 세부적으로 어떤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리면은 업종 코드라는 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는 표준산업분류법상 업종 코드 구분이 있고, 두 번째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업종 코드가 있는데 두 개의 업종 코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산업분류표에 나와 있는 업종 코드를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하실 때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안 나오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사업자 등록할 때 원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 구분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업종과 연결되어 있는 국세청 업종 코드를 찾아야 합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표를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운을 받으셔서 이제 그 업종 코드를 찾으신 다음에 등록을 실제로 하실 때 입력을 하시면은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업종 코드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인터넷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검색을 하시면 이 검색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분류 내용 보기로 해서 검색어도 나오고, 왼쪽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서 쭉 나와 있고,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 찾아볼 수도 있고 검색어에 입력하셔서 찾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음식점업을 검색을 해서 들어간다 했을 때 세 분류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가 나오고, 그중에 만약에 내가 하나를 선택을 했다 했을 때 한식 일반 음식점업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내가 실제로 하려는 업종이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 업종 코드 보시면은 56111, 56112 번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코드랑 국세청 업종 코드 연결되어 있는 파일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파일은 제가 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어디서 다운받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파일을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엑셀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1번 보시면 2024년 귀속 업종 코드라고 나와 있는 거는 국세청 구분상 업종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2번에 있는 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업종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필터를 걸어서 이제 입력을 하거나 찾기로 입력을 하시면은 왼쪽에 있는 2024년 귀속 업종 코드를 찾으셔서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등록하시면 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때 이 업종도 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특정한 업종은 적용이 가능하고 이제 어떤 업종들은 적용이 안 되고, 간혹 이 창업 감면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하는 업종이 아닌데 사업자 등록상으로만 등록을 해놓고 이제 실제 사업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추후에 이제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조사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나중에 다 추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하는 사업과 동일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 업종 중에서 약간 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 카페에서 음료를 주로 파는지 아니면 베이커리에서 빵도 파는지, 만약에 커피를 주로 파는 카페라고 하면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거든요. 근데 베이커리 빵 제조를 해서 파는 비중이 더 높고 베이커리 전용 카페다 하면은 이 경우 창업감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 구분이 약간 이제 애매한 경우에 어떤 거는 될 수 있고 어떤 건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이제 업종을 어떻게 선택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창업감면 업종 대상인지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창업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창업감면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기본적인 요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에 업종을 추가해서 새로운 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업종을 할지 잘 고민을 하셔서 창업감면 대상 되는 업종들은 처음부터 넣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혹시 처음에 생각을 못하고 업종을 등록을 추가로 안 하셨던 경우는 업종 추가를 하지 마시고 아예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업장 위치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업종 코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홈택스 접속을 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택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로그인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신 다음에 첫 화면에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클릭을 하셔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누르시면 되고요.
처음 화면 들어가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으로 나와 있고, 기본 정보에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자택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특성 선택사항에서 공동사업 해당하시면 예 누르시면 되고, 단독으로 사업하신다면 아니요 누르시면 되고요. 사업장이 타인 소유인지, 사업장 주소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한지, 멘토링 서비스 받으실 건지, 유흥업소인지, 통신 판매 하실 건지, 국세 관련 우편 수령 장소를 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소를 지정할 것인지, 이거 다 클릭하셔서 다음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기본 정보, 상호명 어떤 걸로 할지 선택하시면 되고, 기업 일자, 며칠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작성하시면 되고, 처음에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처음에 투입하는 자금을 얼마를 할지 자기 자금 입력하시면 되고, 혹시 은행에 대출받아서 사용하실 예정인 자금이 있으면 타인 자금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만약에 종업원 고용하셔서 하시게 되면은 종업원 수 입력하시면 되고, 사업장 면적 같은 경우는 임차 계약하시면은 그 임차 계약서에 사업장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주소 검색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종 선택 나오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코드랑 국세청 업종 코드랑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그 파일을, 여기 보시면 전체 업종 내려받기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업종 입력, 업종 코드를 찾으시면은 업종 입력 수정 클릭하셔서 업종 번호 입력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어떤 사업을 할지에 따라서 이 업종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사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는 여기 업종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나오거든요. 영업신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구비를 해서 절차를 마치고 서류를 첨부를 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사전 절차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세무사업을 한 세무사업 같은 경우는 세무사 등록증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등록증을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출하시고, 업종 추가 설명은 대략적으로 작성하시고 아니면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사항에서 혹시 인허가 사업 여부, 저 같은 경우도 세무사업이니까 등록증이 있어야 해서 인허가 사업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사업으로 구분되는 거는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 해당 여부나 의제 주류 면허 신청 같은 경우는 주류업 하시는 경우는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유형 선택이 있는데, 사업자 유형 같은 경우는 일반, 간이, 면세, 법인 아닌 종교단체나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두 개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생략하시면 될 것 같고, 면세 같은 경우는 특수 업종들만 면세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업이라든지 학원 이런 것들은 면세로 구분되는데, 그 예외적으로 면세가 되는 업종들 아니면은 이제 일반이나 간이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에 유리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게 이제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간이과세자 적용이 되려면은 여러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업종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 간이과세가 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이랑 사업장 소재지까지 등록을 하신 다음에 간이과세 사전 검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해서 간이과세 적용받는데 이상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고, 혹시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서 저장 후 다음 이동 누르시면은 사업자 등록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사업자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용권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사업자 등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등록을 하셔도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전이시면 주변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요청을 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추천드립니다. 혹시 저에게도 따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유선으로 상담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 사무실로 오셔서 직접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